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지금 나라가 좀 힘듭니다. 그죠?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서 모두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국으로 일이 있어서 갈 계획이 있었는데 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다 이제 취소가 되었고요. 모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갈 이유가 없어졌고,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님도 한국에 계시고 형제들 다 저는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마음은 거기 가 있고 또 걱정이 또 앞섭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중학교 수준에서의 이제 수학이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머리가 찌끈찌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이 소금물 농도에 대한 언급하신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이 필요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만 다루고요. 좀 난이도가 높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금물의 농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비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이 놀이동산에 어른, 여기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포함되겠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명의 어른과 300명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요 2000명의 어른들과 3000명의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명과 150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제 조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2대 3이라는 비율 안에는. 자,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놀이동산에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있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전체가 5고요. 거기서 3만큼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백분율은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왜냐하면 0.02 세일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0.1을 20%, 0.05를 5%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퍼센트라는 값을 보시면요, X%라는 걸 보면 이건 어떤 소수점 값에다가 100을 곱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60%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전체가 5인데 그중에 3이니까 60%.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은 얼마죠? 예, 맞습니다. 40%입니다. 자,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금물이라는 건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경우는 이 놀이동산에 있는 어른과 아이를 전체 합친 사람의 수겠죠. 입장객의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5라는 여성은 전체 입장객, 그죠? 여기는 어른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물의 문제도 결국은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이 상태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냐, 이런 게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어른과 아이가 2대 3인데 만약에 어른과 아이가 1대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5분의 4가 아이들이어서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비중이 훨씬 높죠. 위의 경우에 비해서. 위에는 60%의 입장객이 아이였는데 여기는 80%의 입장객이 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그 놀이동산을 딱 쳐다보시면 아이가 훨씬 많은 거죠. 막 바글바글 하는 거죠. 어른은 좀 잘 안 보이고. 이게 소금물의 농도 문제로 가면 이런 겁니다. 소금이 많을수록 짜지겠죠. 물하고 소금 비율이 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짜지고요. 상대적으로 소금이 적고 물이 많아지면 짠기가 덜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공식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A는 B over C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B만 따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양쪽에다가 C를 곱하면요, AC가 100, B가 되나요? 얘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B는 AC over 1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C가 소금물의 양이었고요. 그리고 A over B로 이렇게 따로 쓰면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건데, 굳이 이걸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도식화해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헷갈리겠죠.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이미 전부 다 그게 그놈같이 들리는데 여기서 이게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공식을 잘못 외웠으니 답이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왜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소금물의 농도가 나온답니다. 퍼센트지. 얼마나 짜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걸 기초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놔봤습니다. 4%의 소금물 600g에 소금을 더 넣었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엔 600g의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600g에는요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거죠. 얼마의 물과 얼마의 소금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수를 놨는데요, 이 물을 W, 워터죠. 소금을 salt라고 하니까 S라고 이렇게 놨어요. 아,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더해졌더니 600이 되더라. 그렇죠. 자, 아까 보여드렸죠. 소금물, 즉 놀이동산에 있는 모든 손님들 중에서 I가 차지하는 거, 물과 소금물 전체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 맞습니까? 그게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죠? 근데 이미 이 값을 줬어요. 이걸 합친 거 600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바꿔 쓰면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안 남는 식이 나옵니다.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랑 캔슬해서 S 오브 6이 4가 되고요. S는 24. 그래서 S가 24g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앞에 여기 식이 있죠. 예, 소금 양을 알든지 물의 양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W와 S에 대한 이퀘이션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워터가 물이 576g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6g의 순수한 물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24g의 소금을 넣었던 거죠. 그랬더니 얘가 600g의 소금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소금물의 짠 농도는 4%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새로운 소금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소금만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소금과 소금물의 양을 구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식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24g의 소금이 있었고 600g의 소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커에다가 24g의 소금과 576g의 워터가 섞여 있는 600g의 소금물입니다.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이 분모값도 커지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을 넣었으니까 이 소금의 양을 SN, 새롭게 집어넣은 소금이다 이래가지고 S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이 나오려면 10%, 그러니까 더 짜진 거죠. 당연하죠. 4%인 소금에다가 소금을 더 넣으면 짜지지 않습니까? 근데 짜지는 정도가 6%를 인크리즈 하려면 6%만큼 늘어나서 이제 10%의 짜기를 갖는 소금물이 되려면 소금을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이거를 SN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방정식입니다. 변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100이랑 24 플러스 X 하고요, 60 곱하기 600 플러스 X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1분의 100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곱해지고 서로, 그리고 이 녀석이 있는데 양쪽에다가 600 더하기 X를 곱해주면 요런 형태가 식이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40g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8%의 소금물 150g 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6% 소금물이 들어가. 자,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같은 문제죠. 8% 소금물 150이라는 건요, 여기에 소금물 150g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이 얼마고 소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W라고 했고요, 소금을 S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가 중요한 걸 여기서 가르쳐 드릴 텐데, W하고 S를 소금을 해서 100을 한 게 8%다. 근데 얘가 150이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 곱하기 100은 8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럼 S는 어떻게 되죠? 150 곱하기 0.08이라고 나오나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소금물입니다. 이게 전체인 소금물인데 거기에 이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를 곱해버리면 소금의 양이 나와버립니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하나 없어지고 15 곱하기 0.8이 돼가지고요, 12가 소금이 되나요? 그러죠? 예, 이렇게 소금의 양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12. 그러면 물은 뭡니까? 합쳐서 150이었으니까 138. 그러니까 138의 순수한 물에다가 12g의 소금물을 탁 타버리면 얘가 8%의 소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는 소금을 집어넣는 문제를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보세요. 150에다가 새로운 물을 집어넣는데요, 여기에 12g의 아까 소금 있었죠. 아까 소금을 집어넣을 때는 그 소금의 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얘도 그 양이 증가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소금은 변하지 않고요, 물만 늘어났으니까 위에는 더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을 곱했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물을 넣어가지고 6% 희석이 된 거죠. 아까는 8% 했는데 이제 6%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200에서 6 곱하기 150 플러스 WN.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녀석이고요. 이 100을 곱해서 퍼센트라는 기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을 안 곱하면 그냥 0.06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00은 얼마입니까? 900, 그 다음에 6WN. 6WN은 300, WN은 50. 이렇게 나오나요? 50g의 물을 8%인 150g의 소금물에다가 물을 요만큼 더 넣으면요, 이게 6%로 좀 덜 짜진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A에서 100g, B에서 400g을 퍼내어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고, A에서 400g, B에서 100g을 퍼내어 섞었더니 14%의 소금물이 되었다.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내어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지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A하고 B의 농도는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제 B커를 그렸냐면요, A라는 그릇이 있고 B라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 다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g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00g을 빼가지고 이 500g짜리 물을 딱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에 8%의 소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여기가 40g이 솔트고요, 그 다음에 460g의 물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금물, 여기도 소금물이고 이것도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100하고 400에서 뺀 500g이 소금물이겠죠. 그럼 여기가 이거의 농도가 계산했더니 8%가 나왔으니까 500 곱하기 0.08, 8%를 100으로 나눈 소시점 0.08을 곱하면 40g의 솔트가 나오고요. 전체가 500이니까 거기서 빼면 460의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값들 한번 얼른 구했다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A에서 400g을 빼고 B에서 100g을 빼가지고 500g을 또 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14%의 소금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이게 케이스 2인 경우는 이 500이라는 녀석이 뭐냐면 14%인데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0.14를 하게 되면 70g의 소금과 그리고 뭡니까? 430g의 워터가 형성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내어 섞으면 몇 g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좀 아까 뺐던 이 500g 있죠, 걔랑 두 번째로 뺀 이 500g을 섞으면 양쪽 그릇에서 둘 다 500씩 뺀 1000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1000g에다가 그죠? 양쪽 다 뺐죠. 첫 번째에서는 얼마가 나왔죠? 40g의 소금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얼마가 있었죠? 70g의 소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을 퍼내서 섞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퍼센트 값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10이고 1000이 되니까 여기서 100을 곱하면 11%라는 답이 나오나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고 순수한 물을 부었더니 3%의 소금물 120g이 되었다. 4%의 소금물과 추가한 물의 비가 1대 3이었다면 순수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지금 보시면 4%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체 이 소금물의 양은 모릅니다. 6%의 소금물도 전체 소금물, 즉 소금과 물을 섞은 양을 모릅니다. Y라고 놨죠. 근데 요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04, 이 퍼센트에 대한 소점 밸류를 소금물의 양에 곱하면 왜 소금의 양이 되는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0.04 X 이렇게 했고요. 0.06Y 하면 이 두 번째 6% 소금물에서 뽑아낸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3%의 소금물 120g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120g이 되었는데 4%의 소금물과 추가한 물의 비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1대 3이라고 했죠.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0.04x, 즉 4% 소금물에서 뽑은 소금의 양, 0.06y, 6% 소금물에서 뺀 소금의 양, 그것이 뭐라고요? 0.03%의 소금물 120이니까 두 개를 섞은 게 120g의 소금물이라고 했고 걔가 3%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식이 나오나요?
요거 정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00, 양쪽에 100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하나 구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00을 곱해서 이 식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0이라는 녀석은요 실제로 그 소금물이지요. 아까 X가 뭐라고 났어요? 4%의 소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소금물의 양 Y, 이게 이제 6%의 소금물이죠. 거기다가 이 녀석이 순수한 월어인데, 순수한 물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물과 추가한 물의 비율이 1대3이다. 즉 소금물이 X라고 하면 통에다가 갖다 부은 순수한 물이 얼마라고요? 3X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를 만들었다고요? 전체 소금물을 120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이건 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소금물입니다. 다릅니다. 소금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들만 뽑아서 계산한 식이고요. 이거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정리시켜서 이 식이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식 하나, XY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왔습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 바로 그냥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제가 계산을 미리 했더니 X가 18. 지금 무슨 말입니까? 4%의 소금물에서 18g을 빼고, 그리고 이 X를 찾았으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여기다가 넣어도 되죠?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튼 넣어서 Y 값을 찾았더니 Y는 얼마가 나왔냐면 4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8을 빼고, 그 다음에 자 순수한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3배라고 그랬죠. 4% 소금물 양에. 얘가 4%의 소금물 양이었으니까 여기 3배를 곱하면 54g. 그러니까 18하고 48하고 54. 이게 X 4% 소금물, 이게 6% 소금물, 이게 퓨어 워러, 이렇게 다 섞어서 120g의 물을 만들었는데 그 녀석이 3%다. 그랬을 때 추가한 물의 양은 얘다. 답 구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54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A와 B 비커에 소금물이 각각 1kg, 800g이 들어있다. A 비커에서 200g을 덜어 B 비커에 넣고 잘 섞은 후 다시 B 비커에서 200g을 덜어 A 비커에 넣고 잘 섞었다. 이때 A, B 비커 소금물의 농도가 각각 4%, 8%였다면 본래 A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냐? 와우. 문제를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이게 뭐 복잡하네요. 자,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비커가 있는데요. 여기는 1kg, 즉 1000g의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섞여있는 소금물, 그죠? 그 다음에 800g의 소금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200g을 딱 따라내요. 이 짠물이겠죠. 여기다 확 넣어요. 그리고 훅 섞어. 완전히 녹게. 그러면 얘가 농도가 변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여기서 200g을 뽑아다가 여기로 도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가는 거죠. 전체 양은 100g이고 800g이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커피를 만들 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봉지 커피를 넣는데 물의 조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한쪽은 너무 좀 진하게 되고 한쪽은 좀 너무 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하게 된 걸 갖다가 약하게 된 쪽에다 붓고 또 약하게 된 쪽에서 이제 잘 져서 다시 진하게 붓고 이러면서 컵의 양을 맞춰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서 여기다 옮기고 막 다시 휘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데 이제 농도가 완전히 그냥 메스업 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거죠. 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잘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1000g의 비커가 있는데요. 여기 X%의 농도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게 X%의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소금물입니다. 근데 양은 1000g이고 여기는 800g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소금물의 양에다가 X%에 대한 백분율, 즉 100으로 나눈 녀석이니까 0.01 곱하기 X가 되는 거 아시겠지요?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전체 양에다가 곱하면, 소금물에다 곱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000g에 있는 소금물에는요 10X라는 소금과 1000에서 10X를 뺀 것만큼의 순수한 물이 섞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200g을 뺐는데요, 당연하죠. 이 200g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200 곱하기 0.01x입니다. 그래야지 이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2x가 소금이 되고요. 200g에서 그 소금의 양을 뺀 게 물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0g을 더하면요, 이제 이 상태가 뭐가 되냐면 800이었던 놈이 왼쪽에서 200g의 물을 빼다가 여기다 부었으니까 이제 1000이 됐어요. 그런데 소금도 달라졌고 물도 달라졌는데 이 소금물의 양은 800에서 200을 더해서 1000이라고 이건 고정이 됐죠.
근데 문제는 원래 있던 소금의 양에다가 얼마의 소금이 더해졌냐는 겁니다. 그게 오죠. 아까 이 원래 800g의 물에는 Y%의 소금물이었기 때문에 0.01Y 곱하기 800에서 8Y라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왼쪽에서 아까 가져온 200g이 들어있던 소금은 얼마죠? 2X죠. 그래서 2X 더하기 8Y, 즉 1000분의 2X 플러스 8Y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이 녀석의 농도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새롭게 이제 200g의 소금물을 왼쪽에서 가져다가 부어가지고 생겨난 새로운 1000g의 비비커의 물의 농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200g을 빼는데요. 그래서 200g을 여기다 가져왔어요. 새롭게 바뀐 200g의 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1000g의 물이 됐는데 얘가 이제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g을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됐죠? 200 곱하기 2x 플러스 8y를 요거를 뭘로요? 100으로 나눈까. 요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는 소금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얘기 좀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계산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2x 플러스 8y 5분의 2x 플러스 8y라는 소금이, 얘가 소금입니다. 소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800g의 소금물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000이 됐죠. 여기서 200 주고 여기 800 남은 거에다가 여기 200을 가져왔는데 원래 여기 들어있던 녀석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800에다가 0.0x니까 0.01x에다가 800을 곱하면 8x.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x 플러스 8y over 5 요거를 곱했더니 얼마나가 나왔다고요? 그게 4%다. 그죠? 그런데 원래 여기 있던 놈은 또 뭐라고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8%였다고 했죠. 근데 이 8%라는 건 뭡니까? 요게 8%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 상태에서 뭘 한 겁니까? 200g만 준 거지 여기에 있는 농도가 여기에 200g을 줬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네요. 2x 플러스 8y over 10 요거가 뭐다? 8%다. 그러면 2x 플러스 8y가 80이 되고 x 플러스 4y가 40이라는 식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 되고요. 8x에다가 2x 플러스 8y 5분의 얘가 40이라고 나오나요? 양쪽 5를 곱하겠습니다. 58 40x 2x 8y 54 200 그죠? 그래서 42x 더하기 8y가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y가 40이라는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보통 2x 플러스 8y가 80이라고 1번의 식에다가 2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8y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42x 더하기 80-2x 여기서 8y는 80-2x고 이 녀석 대신에 얘를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변수가 하나로 줄어서 40x가 120 맞죠? x는 3. x는 3%. 즉 원래 여기 처음에 있던 녀석은 이게 3%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이.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 그 소금물의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봤는데 어떠세요? 여전히 좀 그러십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아까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놀이동산 예를 드리면서 어떤 놀이동산이라는 개념이 소금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어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갖다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어른은 줄어듭니다. 그죠? 전체 놀이동산의 어른의 수와 아이들의 수가 전체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늘어나면 어른은 줄어들고요. 어른이 늘어나면 아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어떨 때요? 놀이동산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소금물의 농도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의 전체 양이고요. 분자는 순수한 소금,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소금물의 농도가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여러 개를 좀 이렇게 풀어 보시면서 훈련하다 보면 소금물 농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바이러스의 공포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